22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부터 최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강대강 대치 해법은 무엇인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최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다 알려진 대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했는데 의미를 보자면 굳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의미를 살펴보자면 여측에서 3-4표, 한 4표 정도 예상하기에 한 표는 안철수고 3표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신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가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부결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일날 현장에 안철수 의원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찬성을 하시겠구나라고 얘기인데 개표를 해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하면 108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앉아 계셨으니까 적어도 107표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5표, 104표 나왔어요. 104표 나오고 무효가 1표 나왔어요. 보통 무효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4표라고 얘기하는데 총 뭐 넓게 봐서는 5표 정도다. 이렇게도 봐지는 거죠.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이제 결국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의원들의 실수였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로서는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지탄이 심하니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균열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저희는 다음번을 좀 준비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준비 수순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한동훈 대표 이제 대표지만 이전 이제 제3자 추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민주당은 그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그 열어둔 부분이 좀 예, 있습니다. 열어둔 이해식 수석 원내대변인이 이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제3자 추천 특검도 열어놓고 있는 거고요. 열어놓고 있는 거고. 인물 선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다.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뭐 요 정도 내용까지 알고 네.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좀 파악해보고 이 안도 살아있는 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탈표가 이제 3-4표가 나왔다고 이제 보셨다고 네,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 더 발의를 하고 네. 이탈표가 더 나오면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대로 갈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대로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가령 저희가 재발의를 했을 때에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수순대로 가는 거고 이것이 여의치 못하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방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아니다라고 하면 상설특검법도 갈 수 있는 예. 거고 여러 가지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9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는데 시끄러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네. 가칭 현재는 이제 민심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인데 여기 참여하고 계세요. 어떤 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원이 143만 3천 명. 저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있었던 거지, 온라인 공간에서 있어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지,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촛불과 그 최순실 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촛불과 버금가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이 광장의 촛불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가 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는 그런 순기능, 그런 방향도 좀 기다리는 거고 네.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면서 87년이요. 이 숫자가 나올 줄 몰랐는데 물론 이제 개원식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갈등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임기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달이 돼가는 거예요. 국회의장께서도 참 답답해 하시고
그런데 저 꼬인 전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그 협조할 의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께서 특히 초선 의원분들께서 국회에서 선서를 한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쟁 접어놓고 이 문제는 국회 개헌 문제는 그 양당의 그 거국적인 마음으로 저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서로 눈 감고 그냥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